50대가 넘어 부쩍 무기력함과 눈물이 늘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50대는 참으로 흔들리고 힘든 시기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직장에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자식들은 어느새 다 커서 나몰라라 하거나 독립해서 집에 없는 경우가 많죠. 건강도 예전 같지가 않고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여러 변화가 찾아옵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젊었을 때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죠. 50대의 마음은 바다 한가운데에 놓인 것처럼 외롭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고 그동안의 사회적 체면도 있고 잘 티내지를 못하죠. 사회에서도 20, 30대의 젊은이나 아니면 아예 80대 이상 노령층에게나 관심을 가지지, 50대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잘 조명받지 못합니다. 흔들리는 때의 마음은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방향을 다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도움될 만한 명언 3가지와 공감이 되는 사연 몇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다산정약용 선생이 흔들리는 때에게 전하는 3가지 조언 먼저 함께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 겉모습을 잘 가꾸어라. 겉과 속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내면이 바른 사람은 그 품격이 겉으로 드러나고, 겉모습이 바르고 단정한 사람은 그 내면 또한 바르고 경건하다. 겉모습이 내면보다 못하면 사람이 보기에 촌스럽고, 내면에 비해 겉모습이 지나치면 그건 거칠애밖에 안 된다. 겉모습과 내면이 모두 잘 가꾸어져 어우러져야 군자다워진다고 할 수 있다. 공자 또한 내면과 외면 2가지를 모두 강조하였으며, 둘 중 하나만 뛰어나게 하는 것은 올바른 수양이 아니라고 말했다. 물론 순서를 따지자면 내면의 수양이 먼저이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물건이더라도 보잘것없는 헝겊더미에 파묻혀 있으면 그 진가를 아무도 알 수 없듯이, 내면이 뛰어난 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외면을 가꾸는 일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높은 뜻을 지닌 자일수록 자신의 주변을 반듯하게 정리한다. 반듯한 자세로 일상에 임하라. 작은 일부터 정성을 다하고 단정히 하여라. 두 번째, 거스르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여라. 논어에 이르길 30대에는 일입이라 하여 스스로 바로 서며 자신의 주관을 세우고, 40대는 부록이라 하여 세상 일에 쉽게 미혹되지 않으며, 50대는 지천명이라 하여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시기라 이르렀다. 젊었을 적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에 도전하고 성공이란 욕망을 쫓았을 수 있다. 50대에 접어들면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과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하늘의 뜻이 작용함을 깨닫게 된다. 50이 넘어가면 세상을 꺾으려 하기보다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러운 시기이다. 거스르려 할수록 마음은 불행해진다. 진인사대 천명임을 깨닫고 자신이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가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더라도 분하게 여기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수양하라. 천명을 완전히 익히면 그 어떤 고난과 힘든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왜 세상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내려주었는가? 왜 나에게만 이리도 세상은 가혹한가? 이렇게 한탄만 하고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들 뿐이다. 또한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의 근거 없는 비방 혹은 헛소문, 사소한 오해 등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은 막상 그 실체를 들춰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많다. 50이 되면 주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도 좋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쭉정이들은 곧 떠밀려 내려가고, 군자의 덕을 실천한 이들은 고고하게 그 위용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하루를 쌓아라. 삶의 가치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가 아닌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에 달려 있다. 무릇 사람의 성품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군자와 소인 모두 처음에는
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군자는 날마다 조금씩 차근차근 정진하여 결국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고 소인은 날마다 조금씩 퇴보하여 보잘것없는 사람이 된다. 인생은 하루아침에 이루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의 더 나은 하루들이 조금씩 쌓여 변화를 이끄는 것임을 알고 있다면 인생을 길게 보고 바로 오늘 하루부터 수양을 쌓아 나가게 될 것이다. 학문과 수양 또한 타고난 자질이 아닌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하루들을 쌓는 것으로 완성된다. 50이라는 나이는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도 좋은 시기이다.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여 지금껏 숨가쁘게 달려왔던 인생을 잠시 돌아보거나 새로운 변화를 주기에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바로 지금부터 변화의 방향을 조금씩 전진한다면 그 하루하루들이 쌓여 인생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방황의 순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삶이 막막하고 힘들 수가 있다. 그건 젊은 나이든 인생의 후반전이든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한바탕 비가 오고 난 뒤 개인 하늘이 정말 아름다운 법이다. 방황을 겪고 있는 분들도 이를 잘 지내고 나면 더욱 더 성장하고 아름다워지고 지혜로워지는 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산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하다. 삶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똑같은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은 이제 나의 몫이겠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사실은 나이 50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점이다. 참으로 긴 것이 인생이다. 60살에 은퇴한 어느 노 교수는 죽기 전에 이렇게 회고했다고 한다. 나는 박수를 받으며 60대 초반에 은퇴했지만 90세가 되었을 때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만 한다면 50대와 60대는 그리 고민할 나이가 아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사연이죠. 내가 앞으로 90세가 되었을 때 지금의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50대가 늦은 나이라는 생각은 요즘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건강하게 올해 80대, 90대 넘어서도 정정한 사람이 많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신가요? 손 놓고 체념하며 인생의 마지막 날만 기다리며 살기에는 아직 살 날이 너무도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인생의 전반전도 안 끝난 것일지도 모르지요.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50은 전혀 고민할 나이가 아닙니다. 물론 50은 은퇴라는 불안감과 혼자가 된 듯한 고독에 여러모로 흔들리고 쉽지가 않은 시기입니다. 50대 가장의 심경과 서름을 나타내는 참으로 공감이 되는 시 한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30대에는 험난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달렸고 40대에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커가는 자녀들을 위해 교육을 위해 내 집 마련을 위해 수십 년을 달려온 세월. 어느덧 50을 지나쳐 왔다. 쉼 없이 달리다 보면 뭐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언젠가는 여유가 생길 줄 알았는데 직장에서는 물러나야 할 눈치이고 아이는 좀 크니 피하기만 하고 배우자도 예전 같지 않고 제대로 된 취미 생활은 없고 부쩍 외로움과 공허함이 문득문득 더 자주 찾아온다. 내가 살아온 건 과연 누구의 삶인지 지난 시간에 아쉬움이 남을 따름이다. 공허함과 허무감이 파도치는 바다에서 홀로 남은 외딴 섬이 되었구나. 5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이 이러한 심정을 느낍니다. 50대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르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처럼 살 것인가? 지금껏 내가 누굴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이러한 마음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바라는 마음, 섭섭한 마음만 커져 오히려 내 마음만 힘들게 합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는 생각 말고 내 인생을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라며 지난 날을 돌아보고 뿌듯함을 불어넣어 줘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는 쉼없이 앞만 보며 달려온 나날보다 더 많은 시간이 생겼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며 내 앞에 준비된 시간을 책도 많이 보고 여행도 많이 가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때로는 그냥 게으르게 좀 쉬기도 하며 변화를 위한 재충전과 용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달라진 삶의 시작, 그 발걸음을 이제부터 한 걸음씩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요? 희망찬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의 50대 이후 인생 2막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규칙을 들려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훌륭한 삶의 조언을 함께 들어볼까요? 정년 이후의 삶은 막이 내린 뒤의 인생이 아니라 제2막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정년 이후 삶을 현명하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공헌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라. 진정한 삶의 행복은 공헌감에 있다. 공헌감이란 내가 타인과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기 마련이다. 50대가 넘으면 직장에서 퇴직이 다가오는 시기이고 내 소속이 불분명해져 큰 불안함이 찾아오는 시기이다. 소속이 사라지고 직장이 없어져도 내 스스로가 가치가 있다고 느끼려면 공헌감이 필수이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에게도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보수를 쥐어준다고 해도 행복해지기는 힘들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신학자이자 철학자, 음악가였으나 바쁜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의학 공부를 했다. 마침내 의사가 된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 아프리카 빈민을 위한 의료 봉사를 했다. 그는 그 일에서 큰 공헌감을 느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로 누군가에게 공헌할 수 있는지 여부다. 그에 따라 매일의 삶이 달라진다. 둘째, 배우자와 동등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직장에 다니고 육아를 할 때는 서로 바빠서 느긋하게 대화할 시간이 없던 부부도 인생 2막을 맞이하면 관계가 달라진다.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자녀들도 이제는 다 컸어. 남는 것은 결국 부부 둘만이 남는다. 대부분의 남편은 직장에서처럼 상하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질린 나머지 이혼을 고려한다. 예전에는 일이 바빠 여행을 갈 수 없다거나 일 때문에 신경 쓸 여력이 없으니 자녀 교육은 배우자에게 맡긴다는 식으로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를 피하기 위해 일 핑계를 댈 수 없다. 집에서 짜증이 나도 일터로 도망갈 수 없다. 퇴직으로 배우자와 마주하게 되면 그동안 미뤄뒀던 두 사람의 관계가 분명해진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고 아들러는 말한다. 언제나 배우자를 동등한 친구로 여겨야 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자기 일은 스스로 챙기고 집안일도 거들고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늘 익숙했던 대로가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한 시기가 50대이다.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후 성숙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잘 살길 원한다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맞춰 나가야 한다. 셋째, 꼭 뭔가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은퇴 후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많은 50대와 60대들은 지금껏 그저 쉼없이 정신없이 삶을 달려오기만 해왔다. 그러던 와중 갑자기 달릴 곳이 사라지니 이상하고 어색한 것이다. 취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마치 일을 하듯 새로운 취미에 몰두하거나 전문가만큼 무언가를 잘하려고 힘쓰는 사람도 있다. 평생 부지런히 일만 해왔던 사람이라면
이러한 초조함과 집착에서 비롯돼 반드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일이라는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다.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산책을 하고 멍하니 있거나 잠을 자는 것도 모두 일인 것이다. 더는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것일 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뭔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의무가 되고 의무감으로 하는 일에서는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꼭 무언가를 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인생에 대해 찬찬히 고민을 해보는 게 먼저다. 인생 2막을 생각한다는 건 결국 삶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보낼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는가? 지금까지는 쉼없이 달려왔다면 이제는 잠시 숨을 돌리며 지나온 내 인생들과 앞으로의 내가 나아가고 싶은 인생들까지 깊은 고민과 사색을 갖고 찬찬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너무도 길고 찬란하다. 꼭 젊었을 적에만 청춘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마음이 청춘이라면 60대이든 70대이든 청춘인 것이다. 마음이 늙어버리면 그때가 진짜 노인이 되는 때이다. 후회하지도 불안해하지도 말고 오늘을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디디며 살아가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다르게 일할 수 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산정약용이 알려주는 인간관계 비법 3가지에 대해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0대가 넘어 부쩍 무기력함과 눈물이 늘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50대는 참으로 흔들리고 힘든 시기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직장에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자식들은 어느새 다 커서 나몰라라 하거나 독립해서 집에 없는 경우가 많죠. 건강도 예전 같지가 않고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여러 변화가 찾아옵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젊었을 때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죠. 50대의 마음은 바다 한가운데에 놓인 것처럼 외롭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고 그동안의 사회적 체면도 있고 잘 티내지를 못하죠. 사회에서도 20, 30대의 젊은이나 아니면 아예 80대 이상 노령층에게나 관심을 가지지 50대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잘 조명받지 못합니다. 흔들리는 때의 마음은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방향을 다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도움될 만한 명언 3가지와 공감이 되는 사연 몇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다산정약용 선생이